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쓸쓸하게 시작된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회색빛 구름이 도심을 짓누르고 차가운 비가 차디찬 아스팔트를 두드리던 아침.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도시는 숨을 죽인 채 오직 빗소리만이 그 정막을 가르고 있었다. 그 정적 속을 한 여인이 달리고 있었다. 우산 하나 없이 젖은 종이를 품에 안고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오던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절박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 밤새 라면집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피곤에 절은 몸을 겨우 이끌며 귀가하던 길이었다. 라면 국물 냄새가 옷에 스며들고 새벽 취객들의 불친절한 말투가 마음을 다치게 해도 민지는 그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대학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졸음을 억지로 견디며 걷고 있던 그때였다. 갑작스런 타이어의 비명 같은 제동음, 이어진 둔탁한 충돌 소리. 민지의 걸음이 멈췄다.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흰색 고급 승용차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었고 그 자리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제 갈 길만 바쁠 뿐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음 순간 본능처럼 그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고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노인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희미하게 뜬 눈동자는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들키면 안 돼. 노인은 힘겹게 그 말을 남긴 채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 도착하고도 그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고 신원은 알 수 없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가족이신가요?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네 라고 대답했다. 그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비에 젖은 옷, 떨리는 손, 그리고 그 노인의 마지막 말이 묘한 책임감을 남긴 것이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묻자 민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정선호, 아니 정선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 시스템에는 그런 이름의 기록이 없었다. 오후 민지는 병원 대기실 벤치에서 잠이 들었다. 알베는 무당열근, 휴대폰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다. 점장의 고함이 귓가를 때렸지만 민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그 노인의 잠든 모습이 아버지 없이 자라온 자신의 기억과 겹쳐졌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병실 복도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무표정하게 민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들여다보고는 자리를 떴다. 민지는 직감했다. 그는 보호자가 아니었다. 뭔가 이상했다.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노인의 베개 옆에 놓인 낡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묵직한 금 펜던트 하나. 작은 글씨로 새겨진 백금 트러스트라는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조직일까? 회사일까? 이름 하나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밤, 그녀의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엔 2명의 경찰이 서 있었다. 병원에 정선호 씨를 이송하신 김민지 씨 맞으시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진술 시간은 민지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분은 10년 전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실종된 인물입니다. 전국 수배 중이었죠. 신문 스크랩 속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전 부동산 재벌 정선호, 유원장을 둘러싼 가족 내 분쟁, 실종 이후 남겨진 의혹. 민지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런 인물이 왜 그날 그 거리에서 쓰러져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이 이 일에 휘말리게 된 걸까?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파트 앞에서 또다시 그 검은 정장 남자와 마주쳤다. 이번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 씨죠?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박원 정 회장님의 전 변호사입니다. 순간 민지의 다리가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다. 그들에게 들키면 안 돼. 다음 날 민지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정선호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와줬구나. 널 믿어서 다행이야. 이대로라면 난 정말 죽을 거야.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없을까? 그의 눈빛에는 약함보다는 이상할 정도로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 부동산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회사를 빼앗기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이번 사고도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네가 없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 그는 민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나의 과거와 진실의 일부야. 그리고 부탁 하나 더, 나를 데려가 줄 수 있겠니? 민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자신의 인생이 소리 없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끝엔 감춰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녀는 작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엔 분명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맴돌았다. 민지야, 정신 차려. 안 돼.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정선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민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의 얼굴을 가까스로 인식할 수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 차가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입술을 달싹였다. 도망가요. 당신이라도 살아야 해요. 정선호는 고개를 저으며 민지의 피 묻은 팔을 감싸 안았다. 넌 절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넌 이 세상의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이야. 그 순간 또 다른 총성이 울렸고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다. 나무 뒤편에서 쏘아대는 탄환이 주변 바위에 튕기며 불꽃을 튀겼다. 정대가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삼촌은 마지막까지 고집스러우시네. 그의 음성은 한때의 따뜻함은커녕 완전히 기계처럼 차가웠다. 민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왜 이렇게까지? 정대가는 조용히 총을 내리며 민지에게 다가왔다. 세상이 정의 하나로 돌아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알아. 너도 그중 하나야. 그는 잠시 정선호를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나는 단지 이 회사를 시대에 맞게 바꾸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삼촌은 옛 방식을 고집했고, 그래서 그 끝은 이미 정해졌지. 그가 손짓하자 옆에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민지는 그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은 경찰서에서 봤어요. 정보과 형사라고 했던. 그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보과가 다 정의 편인 줄 알았나? 이 나라의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있었어. 우린 그 안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 것뿐이지. 정선호는 이를 악물었다. 민지야, 그 USB 너한테 있어. 민지는 피로 얼룩진 손으로 코트 안쪽을 뒤져 작은 메모리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정대가의 눈빛이 변했다. 그걸 나한테 넘겨. 그러면 한 사람 정도는 살려줄게.
거짓말하지 마. 민지는 눈을 떴다. 이미 우릴 죽이러 왔잖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USB를 정선회에게 넘기며 속삭였다. 이걸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 마지막 희망이에요. 총을 든 정장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순간 숲 뒤편에서 갑자기 섬광탄이 터지며 눈앞이 하얘졌다. 대한정보국이다. 모두 무장 해제하고 엎드려라. 숲속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특수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대관은 황급히 총을 들었지만 이미 레이저 조준점이 그의 가슴에 고정돼 있었다. 정장은 저항 없이 무릎을 꿇었고 정대관은 이를 갈며 이럴 리가 없어 라고 중얼렸다. 그때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최 씨였다. 피투성이 얼굴로 숲속에서 나타나며 무전을 들고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작전 개시 완료. 민지는 확보했고 정 회장도 무사합니다. 민지는 정신을 잃기 직전 하늘 위로 퍼지는 구조 헬기 소리와 누군가의 손이 그녀를 들어올리는 감각을 느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몇 년이 흘렀다. 재단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강하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민지는 그 사이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을 만났다. 어떤 이는 집을 잃은 상태로, 어떤 이는 학업을 포기하려는 벼랑 끝에서,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꿈을 감히 말조차 못하던 자리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말없이 다가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조용히 등에 손을 얹어 주었다. 마치 그날의 정선호처럼. 사무실에는 늘 누군가의 감사 편지가 쌓여갔다. 송을씨로 쓰인 그 편지들에는 절망 끝에서 희망을 건진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떤 편지에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목숨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고, 또 다른 편지에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는 문장이 눈물 자국과 함께 있었다. 민지는 가끔씩 재단 옆 작은 공원에 혼자 앉곤 했다. 그리고 한 손에 오래된 금색 펜던트를 쥐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담겨 있었다. 민우, 최씨, 리즈코, 정선호.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가벼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 다가왔다. 낯선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약간 긴장한 듯 그녀 앞에 섰다. 혹시 민지 대표님이신가요?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제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예전에 대표님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중년 여성과 어린 소년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지 씨, 당신이 제게 주신 기회는 단지 삶을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제 아이의 미래를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제 아들이 당신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당신은 제게 기적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민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삶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였다. 그녀는 청년에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네요.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저 지금 사회복지 공부 중이에요. 언젠가는
저도 재단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펜을 들고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처음 재단을 세울 당시 적었던 글이 남아 있었다. 나는 한때 쓰러져 있던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손길이 없었다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그 손길이 될 차례다. 민지는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우리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세상이 잊은 이들을 기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았을 때 창밖에서는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걸어온 길을 축복하듯 조용히 밤하늘을 감쌌다. 민지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가 이제는 누군가의 기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쓰러져 있을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고 있었다. 몇 해가 흐른 후 봄비가 그친 어느 오후, 민지는 오래된 재단 사무실의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에선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평온함이 묻어났다. 한때 이곳이 고통과 절망, 비밀과 배신이 얽혔던 이야기의 중심이었단 사실은 이제 아는 이도 드물었다. 정밀의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여러 대학과 협약을 맺어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위기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쉼터도 마련해 두고 있었다. 민지는 더 이상 세상의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려낸 변화는 분명하게 사회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도 그녀는 몇 통의 편지를 책상 위에 정리하고 있었다. 한 아이는 감사 편지를 보내며 대학에 합격했다고 했고, 또 다른 청년은 재단의 도움 덕분에 빵집을 열 수 있었다며 초대장을 동봉해 보내왔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편지들 속에서 민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 순간 조용히 문이 열리고 한 소년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민지 선생님. 소년은 깔끔한 교복 차림에 커다란 눈을 가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의 아이였다. 어서 와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무슨 일로 왔니? 저 여기서 배달 알바를 하다가 우연히 선생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이 재단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어요. 민지는 놀란 듯 소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이름이 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최지훈이요. 아버지는 지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세요. 예전엔 힘들게 사셨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삶이 달라졌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은 민지의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최지훈. 예전에 위기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일기 참가자였고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려 했던 아이였다. 당시 정선호 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를 도왔던 일이 생각났다. 아, 그랬구나. 지훈이 아버지 잘 계시지? 네. 건강하세요. 늘 웃으세요. 소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민지에게 내밀었다. 손수 만든 편지지와 정성이 담긴 그림, 그리고 한 권의 책이었다. 이건 아버지가 쓰신 책이에요. 선생님께 전해드리라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희 가족도 없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민지는 책을 받아들고 잠시 가슴이 뭉클해져 말을 잇지 못했다. 책 표지에는 빛이 되어준 이름, 민지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소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너희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도 꼭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해. 어떤 순간이 와도 희망을 잃지 마. 소년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년이 떠난 뒤 민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책을 펼쳤다. 그 안엔 한 페이지 가득 그녀를 향한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고마움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겠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고 그 문장을 가슴에 새겼다. 수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고 누구보다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그녀의 청춘이 이제는 누군가의 내일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있었다. 그 무렵 정밀의 재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름하여 정선호 기념 교육센터. 소외된 지역의 청년들에게 직업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센터였고 이곳에 민지가 직접 설계하고 꾸민 공간이 있었다. 벽 한쪽에는 정선호 회장의 흑백 사진과 함께 그의 생전 신념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개관식이 열리는 날, 민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청년들의 웃음과 환호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예전의 그녀처럼 눈빛이 불안했던 아이들도 있었고 희망을 찾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민지는 그들 모두의 미래를 진심으로 믿었다. 행사가 끝난 뒤 민지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오래된 펜던트를 꺼내 들었다. 정선호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그것. 아직도 따스한 천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 펜던트를 목에 걸고 햇살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지켜본 이 길, 이제 제가 계속 걸어갈게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선호, 최씨, 리츠코, 그리고 민우까지. 그들이 남긴 뜻과 사랑이 여전히 그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몇 년이 흐르고 민지는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재단은 그녀의 헌신 아래 더욱 넓은 꿈을 품게 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민지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존경과 감사를 담은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평범한 오후 새로운 상담자가 찾아왔다.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누구든 희망은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창밖에 다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차가운 빗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생명의 물방울처럼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땅 위를 적시고 있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끝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시작이 될 테니까. 그녀가 남긴 그 말은 마치 씨앗처럼 세상 어딘가에 뿌려지고 있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또 다른 민지를 만들고 또 다른 희망을 피울 것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